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지난 두 편에서 우리는 칼만 필터와 확장 칼만 필터로 안개 속에서도 내 위치를 추적했죠. 그런데 그 방법들에는 공통된 전제가 하나 숨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대충 어디쯤 있는지는 이미 안다는 겁니다. 그럼 아예 감도 못 잡는 상황, 똑같이 생긴 방이 여러 개라 후보가 여러 곳인 상황에선 그 전제가 무너집니다. 오늘은 수백 개의 추측을 한꺼번에 뿌려서 내 위치를 찾아내는 파티클 필터를 아주 쉽게 풀어봅니다. 눈을 가리고 낯선 건물에 떨어진 로봇. 비결은 수백 개의 추측을 지도에 흩뿌리는 겁니다. 눈을 가린 채로 낯선 건물 안에 툭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눈 가리개를 풀어도 문제예요. 방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지금 내가 첫 번째 방인지 가운데 방인지 끝방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편 칼만 필터를 떠올려 봅시다. 이 친구는 성격상 무조건 딱 한 곳을 콕 찍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세 곳이나 똑같이 그럴듯하다면요? 한 곳을 찍는 순간 나머지 두 곳일 가능성은 그냥 통째로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곤란함을 정면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먼저 지난 두 편을 딱 한 컷만 떠올릴게요. 칼만 필터는 내 믿음을 하나의 매끄러운 종 모양으로 들고 다녔습니다. 종의 본구리는 가장 그럴듯한 내 위치, 종의 폭은 내가 얼마나 자신 없는가였죠. 확장 칼만도 휜기를 다뤘을 뿐 믿음은 여전히 종 하나였어요. 그런데 종이 하나라는 건 정답 후보가 한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방금처럼 똑같은 방이 세 개라 후보가 세 군데로 갈라지면 본구리가 셋이어야 하는데 매끈한 종 하나로는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다른 발상이 필요해집니다. 발상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확률을 매끈한 수식이나 종 하나로 그리는 대신 수많은 후보점을 지도 위에 왕창 뿌리는 거예요. 점 하나하나가 내가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하나의 추측입니다. 점이 빽빽하게 모인 곳은 가능성이 높은 구역이고 점이 드문드문한 곳은 가능성이 낮은 구역이에요. 이렇게 하면 봄구리가 하나든 셋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점을 더 많이 두면 그만이니까요. 이 추측점 하나를 파티클 우리말로 입자라고 부릅니다. 파티클 필터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조금 더 실감나게 그려볼게요. 나 자신을 수백 명으로 복제해서 지도 곳곳에 흩어 세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복제는 첫 번째 방에, 어떤 복제는 복도 끝에 서 있어요. 처음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이 수백 명을 지도 전체에 골고루 균등하게 뿌립니다. 이 복제 하나하나가 바로 파티클이에요. 각자는 내가 바로 여기 서 있는 그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백 명 중에 진짜는 딱 한 명뿐이죠. 그러니 우리의 임무는 분명해요. 이 후보들 중에서 누가 진짜에 가까운지를 차근차근 가려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후보를 솎아낼 저울입니다. 로봇에게는 눈, 그러니까 벽까지의 거리를 재는 센서가 달려 있어요. 지금 내 눈에는 왼쪽 벽이 가깝고 오른쪽 벽이 멀다. 이런 실제 관측이 들어옵니다. 이제 뿌려둔 후보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따져 물어요. 네가 진짜 거기 서 있다면 네 눈엔 뭐가 보여야 하는지를요. 후보가 상상한 풍경이 로봇의 실제 관측과 비슷할수록 높은 점수를, 0 딴판이면 낮은 점수를 줍니다. 이 점수가 바로 그 후보의 무게예요. 마치 목격자 여러 명의 진술을 실제 현장 사진과 하나하나 대조해 신뢰도를 매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점수를 다 매겼으면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잠깐, 점수가 낮은 후보들은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맞춰보세요. 답을 볼게요. 점수가 낮은 후보는 과감하게 탈락시키고 점수가 높은 후보는 그 자리에 여러 개로 복제합니다. 전체 후보 수는 그대로 두되 잘 맞는 자리에 후보가 더 빽빽하게 몰리도록 판을 다시 짜는 거죠. 이 과정을 리샘플링, 다시 뽑기라고 부릅니다. 서바이벌 오디션을 떠올리면 딱 맞아요. 심사에서 살아남은 합격자는 다음 라운드에 여러 번 등장하고 점수가 낮은 탈락자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 냉정한 솎아내기 덕분에 지도 전체에 퍼져 있던 후보 구름이 진짜 위치 쪽으로 조금씩 쏠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로봇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죠. 로봇이 앞으로 한 걸음 가면 뿌려둔 후보 전부를 똑같이 한 걸음씩 옮깁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같은 방향, 같은 거리만큼요. 여기에 한 가지 요령을 더해요. 옮길 때 후보마다 아주 살짝 다른 흔들림을 섞어줍니다. 실제 바퀴는 미끄러지거나 조금씩 어긋나기 마련이라 그 불확실함을 후보들의 흩어짐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작은 흔들림이 후보들의 다양성을 지켜줍니다. 만약 모두가 한 점에 딱 붙어버리면 살짝 어긋났을 새로운 가능성을 아예 못 보게 되거든요. 이제 한 바퀴가 완성됐어요. 하나,
로봇이 움직이면 후보도 같이 움직인다. 예측 단계죠. 둘, 센서로 본 것과 각 후보를 대조해 무게를 매긴다. 보정 단계입니다. 셋, 무게대로 다시 뽑아서 좋은 후보에 몰아준다. 리샘플링이에요. 이 세 박자를 로봇이 살아 움직이는 내내 매 순간 쉼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눈치채셨을지 몰라요. 예측하고 보정하는 앞에 두 박자는 사실 칼만 필터가 하던 그 심장 박동과 똑같습니다. 파티클 필터가 새로 더한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을 전부리로 들고 다니면서 다시 뽑기로 솎아낸다는 것. 그럼 이 한 바퀴를 계속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따라가 봅시다. 처음엔 지도 전체에 흩어져 있던 후보 구름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쪼그라듭니다. 흥미로운 건 아까 그 똑같은 방 3개예요. 방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 처음 몇 바퀴는 후보가 새 덩어리로 나란히 남습니다. 이게 바로 매끈한 종 하나로는 절대 못 그리던 여러 후보를 동시에 살려두는 상태예요. 그러다 로봇이 딱 한 군데에만 있는 특징, 이를테면 구부러진 복도나 유난히 특이한 문을 지나는 순간 새 덩어리 중 2개가 관측과 어긋나며 와르르 무너지고 살아남은 한 덩어리로 위치가 확정됩니다. 여기서 칼만과 파티클을 나란히 놓아볼게요. 칼만 필터는 믿음을 하나의 매끈한 종으로 그립니다. 수학이 깔끔하고 계산이 가벼워서 내가 대충 어디 있는지 알고 그 근처만 다듬을 땐 정말 최고예요. 반면 파티클 필터는 믿음을 수백 개의 점으로 그립니다. 봉구리가 여러 개여도 모양이 아무리 이상해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저녁 상황에 아주 강합니다. 대신 점을 많이 다뤄야 하니 계산이 그만큼 무거워요. 한마디로 칼만은 가볍고 정밀 파티클은 유연하고 든든이에요.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도구입니다. 그럼 후보 점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점이 많을수록 지도를 촘촘하게 덮으니 더 정확하고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매 순간 계산할 양이 늘어서 로봇이 느려집니다. 반대로 점이 너무 적으면 계산은 빠르지만 하필 진짜 위치 근처에 후보가 하나도 없어서 정답을 통째로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상황에 맞춰 적당한 개수를 씁니다. 심지어 똑똑한 방식은 위치가 헷갈릴 때는 후보를 왕창 늘리고 위치가 또렷해지면 후보를 슬슬 줄여요. 개수 자체를 알아서 조절하는 겁니다. 아까 이름에 붙은 적응형이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자주 빠지는 함정도 짚고 갈게요. 첫째, 후보가 너무 성급하게 한 곳으로 다 몰리면 위험합니다. 만약 진짜 위치가 사실은 딴 데였다면 그 근처에는 후보가 한 톨도 안 남아서 영영 못 돌아와요. 다시 뽑기가 너무 야무진 나머지 다양성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매번 아주 소수의 후보를 지도에 무작위로 새로 뿌려둡니다. 일종의 씨앗이에요. 둘째는 이른바 납치된 로봇 문제입니다. 누가 로봇을 번쩍 들어 딴 방에 옮겨 놓으면 기존 후보는 전부 엉뚱한 곳에 있겠죠. 이때도 사방에 뿌려둔 그 씨앗 후보들이 되살아나 로봇이 새 위치를 다시 찾아냅니다. 다양성을 남겨두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 파티클 필터는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로봇이 실제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로봇 운영체제의 로스2에는 AMCL이라는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는데 적응형, 몬테카를로, 위치 추정의 줄임말이에요. 몬테카를로라는 말 자체가 무작위로 왕창 뿌려본다는 뜻이니 이름부터가 오늘 우리가 한 일이죠. 미리 만들어둔 지도 위에서 라이다로 벽까지의 거리를 재면서 파티클로 자기 위치를 찾습니다. 특히 GPS 신호가 안 통하는 실내에서 아주 강력해요. 참고로 지난 편 슬램은 지도조차 없을 때 지도와 위치를 함께 만드는데 그 계열에도 파티클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필터는 이미 우리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집 안을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는 방 구조 지도 위에서 파티클로 자기 위치를 잡아 같은 데를 2번 닦지 않고 빈대 없이 훑습니다. 창고를 누비는 물류 로봇, 공항이나 박물관의 안내 로봇도 실내에서 GPS 없이 이 방식으로 길을 잃지 않아요. 자율주행차 역시 여러 센서를 합쳐 도로 위 자기 위치를 다지는데 이런 후보 기반 추정을 보태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에 봤던 그 장면, 눈을 가리고 떨어져도 스스로 위치를 되찾는 로봇, 그 밑바탕에 바로 오늘의 파티클 필터가 있습니다. 상태 추정 삼형제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칼만 필터는 고든 길에서 하나의 종으로 위치를 야무지게 다듬고 확장 칼만은 그 종을 휜 길에서도 쓰도록 접선으로 펴줬죠. 그리고 오늘의 파티클 필터는 종 하나를 아예 버리고 수백 개의 후보점으로 갈아탔습니다. 덕분에 여러 후보를 동시에 살려두고 아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까지 감당해요. 쓰임새로 갈라보면 이렇습니다. 대충 아는데 정밀하게
는 칼만, 휜 세상이면 확장 칼만, 전혀 모르거나 후보가 여럿이면 파티클, 세 형제가 각자 잘하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상황에 맞는 도구를 딱 고르는 안목, 그게 사실 진짜 실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내 위치에 믿음을 매끈한 종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추측점으로 들고서 뿌리고 점수 매기고 살아남기를 반복하면 흩어진 점 구름이 결국 진짜 내 위치로 뭉친다. 뿌리기, 무게재기, 다시 뽑기. 이 세 박자만 기억하시면 파티클 필터의 핵심은 다 잡으신 거예요. 수백 개의 어렴풋한 추측이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또렷한 답으로 모여드는 과정. 오늘 우리가 본 건 확률을 점으로 두고 굴리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수백 개의 추측을 뿌려 내 위치를 찾는 파티클 필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로봇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됐으니 다음엔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다룰 차례예요. 다음 편에서는 정해진 길을 부드럽게 따라가는 방법, 순수 추종 퓨어 퍼슛을 쉽게 풀어봅니다. 앞에 놓인 목표점을 마치 당근처럼 쫓아가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아맞다 아카데미였습니다.